안녕하십니까. 명품 변호사 TV의 조용주 변호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광고한 대로 인천 도시 기본계획 2040에 대해서 제가 그거를 숙지해서 한 20여 차례 나누어서 방송을 할 것 같습니다. 인천의 미래를 알고 싶으신 분은 저희 방송에 고정을 하시고 또 계속 방송을 들어주시면서 인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그래서 인천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인천에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같이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소개하는 거는 인천 도시 기본 계획이거든요. 2040년. 그럼 인천 도시 기본 계획이 뭐냐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 또 이런 걸 만드느냐? 일단은 그 인천시가 이제 광역시잖아요. 이런 광역시들은 도시 기본 계획, 인천시뿐만 아니라 다른 인천보다 더 낮은 그 도시들도 도시 기본 계획을 10년마다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고, 지금이 이제 2022년이잖아요. 근데 2030년이 아니고 왜 2040년이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요 이제 도시 기본 계획을 만들 때 현황은 2020년이 그때 기준이에요. 그래서 요 도시 기본 계획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는 2019년부터인데, 2020년도에 인천 도시 현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2040년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때까지 만들 모습을 이 책에 담는 거거든요. 근데 도시라는 것은 항상 변하잖아요. 기존에는 인천시도 마찬가지고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팽창하고 성장하고 하는 이런 양적으로 이제 큰 이런 도시의 모습이 이제 도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 다음에 어떤 곳을 정비하고 또 다른 균형을 맞추고 하는 이제 어떤 질적인 수준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이런 패러다임이 일단 변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한국은 고령화와 저출산 때문에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 것이 명확하고, 그 다음에 도시에 대한 수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시를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만들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외에도 주거 환경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일자리가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행복한 복지, 그러니까 복지 수준이 높아야 되고, 이러한 그 시민들의 수준을 높여야 되는 것도 이 계획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세상이 변하고 있잖아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그 다음에 어떤 그 세상이 국내만 머물지 않고 여러 전 세계의 나라와 시민들과 이제 네트워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복잡화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 정책의 변화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계획에 담아서, 그래서 인천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정이라든가 모든 활동들이 이 계획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 기본 계획을 만들어야 되고, 2040년에 어떤 모습이냐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2040년 인천 도시 기본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도시 그럼 기본 계획의 성격이 뭐냐? 첫 번째로 종합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도시라는 곳은 공간이잖아요. 이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지. 공간이라는 게 보통 토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이 올라가기 때문에 공간 구조가 또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플랜을 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최상위 계획이 도시 기본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도시라는 것은 개발도 해야 되지만 보전도 해야 돼요. 인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보존해야 될 산이라든가 바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는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어디는 끝까지 보존해서 결국은 조화롭게 시민들이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되는 어떤 정책 계획이나 전략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 인천도시 기본 계획이 모든 계획에 인천에서는 상위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하위 계획들은 이런 상위 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도시 기본 계획이 있어야 되는 이유와 그 성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10년이라는 기간이 이렇게 짧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 중간 5년마다 이 도시 기본 계획을 이제 변경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 25년, 2030년, 35년, 40년 이렇게 해서 5년마다
그때 상황에 맞춰서 수정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아마 요게 이제 됐지만 2025년에도 아마 2040년 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천이라는 도시에 대한 소개부터 여기 나와요. 그리고 그걸 알아야 어떻게 계획을 세우겠죠. 인천이라는 곳은 8개의 구와 2개의 군, 그 다음에 19개의 면, 그 다음에 135개의 동, 122개의 리가 있어요. 인천에 무슨 리가 이렇게 많아? 라고 하는데요. 인천의 강화군과 옹진군은 면과 읍면이 있기 때문에 그 하부에 리가 있어요. 그래서 인천에도 122개의 리가 있습니다. 자, 인천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자체 중에 단위가 큰 곳입니다. 면적이 무려 1381 제곱킬로미터나 돼요. 서울이 600 제곱킬로미터니까 서울의 한 2.5배가 됩니다. 인천이. 예, 상당히 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큰 지자체인 인천시의 어떤 발전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결국은 인천시의 미래 변화를 예측하고 광역적인 장기 발전이 어떻게 될지를 구상을 해요. 그래서 이걸 만들 때 뭐 시민계획단이라는 게 구성이 돼서 이거 수립하는 데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삶의 질을 고려한 인구,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공간 구조, 생활권 계획, 이렇게 부문별 계획이 있어서 여기 부문별 계획이 몇 개가 있냐면요. 부문별 계획이 저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14개인가? 뭐 이렇게 되는데 13개인가? 되는데 이런 부문별 계획들도 여기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그 원도심 계획, 그 다음에 뭐 생활 SOC, 공급계획. 생활 SOC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저기 노인복지관이나 뭐 도서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러한 공공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을 우리가 SOC라고 하죠. 예. 자, 인천에 대해서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인천 도시기본계획은 올해 2월 28일 확정 공고되어서 진행이 됐고요. 여태까지 인천은 6차례의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근데 가장 그 기본계획 수립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목표 인구예요. 그러니까 목표로 설정한 해에 인구가 얼마로 되느냐. 근데 이게 조금 변했어요. 예전에는 2020년 인구 목표를 310만으로 계획했는데 실제는 303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계획보다는 적었고, 지금 2025년의 계획은 370만 잡았는데 지금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거를 340만으로 줄였고, 그리고 2030년에는 350만원으로 다시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2040년에 인천의 인구는 350만 정도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작년부터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리고 그 추세가 계속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인천이 지금보다 50만이 더 늘어난다라는 계획을 한다는 것은 다른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계획입니다. 모든 도시들은 인구가 줄 것을 예상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인천만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천은 사실은 미래가 밝은 도시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인천은 한마디로 우리나라 중부에 위치하고요. 항구가 있는 도시이고, 그 다음에 공항이 있어서 동북아의 관문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의 역할이 인천 주변에 여러 도시가 있는데요. 시흥시, 광명시, 부천시, 김포시. 여기가 사실은 인천 생활권이에요. 서울에도 붙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인천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인천 생활권이고, 그래서 경제권이 인천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강화라는 데가 옛날 고려의 수도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인천 아래쪽에 보면은 옛날 백제가 이제 그 중국으로 갔던 그런 그 유적지도 남아 있고, 또 인천 남부도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인 흔적이 있어서 어떤 역사적인 그런 저기 현장도 많이 있는 곳입니다. 인천은 기본적으로 그 산이 높지가 않습니다. 300m 되는 곳이 거의 없고요. 대부분 100m 미만의 해발 100m 미만의 토지가
90%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경사도를 분석했을 때 평균 경사도가 4.2%라서 경사도도 높지 않은,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렇게 좀 낮은 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염려하는 것은 기후변화에 따라서 해수면 상승으로 또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곳이 인천이기 때문에 인천의 그런 해수면 상승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는 하천이 이제 30개가 있어요. 근데 국가 하천이 2개가 있는데, 하나가 아라천, 아라뱃길 있는 아라천과 굴포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 하천 중에 14개는 강화도에 있고요. 대부분 그 하천들이 서해 바다로 향해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아라천이 가장 길고요. 굴포천, 공천천, 신곡천 순으로 길게 지금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인천의 기후는 다른 데보다 좀 비가 적어요. 1년에 919mm 정도밖에 강수량이 안 돼서 그 남해안은 1300이나 되고, 제주도는 한 2000mm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비의 양이 다른 데보다는 적습니다. 그리고 바람은 북서풍이 많이 부는 지역이고요. 자, 인구가 가장 중요해요. 인천은 인구가 2019년에 303만 명이었는데 인구 증가율이 0.8%입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 증가율은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천이 차이가 있고요. 기준 세대당 2.45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도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동 인구나 생산 가능 인구는 줄고 있지만 다른 도시가 주는 거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입니다. 그 다음에 가구원 수는 2인 가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1인 가구 순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목별로는 임야나 답 이런 지역이 많이 있지만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 대지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마 간척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용도 지역은 전체적으로 1094제곱킬로미터인데 그 중에 도시 지역이 가장 넓고 47%를 차지하고요. 관리 지역이 28%, 농림 지역이 23%. 그러니까 도시의 절반이 인천의 전체 행정구역의 절반이 도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도시 지역 밖을, 그래서 도농복합지구가 있긴 하지만 상당 부분 인천은 도시화가 많이 된 곳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는 3개의 광역철도가 있고요. 4개의 도시철도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은 계속 철도가 늘어날 계획이라서 인천의 이런 철도망은 더 촘촘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인천의 지역 총 생산은 89조 원에 해당하고,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의 4.7%입니다. 부산이 4.8%거든요. 그래서 부산과 인천은 거의 그 지역 생산량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으나 부산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여서 인천이 사실상 전국 2위의 지역 생산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체나 종사자 수를 볼 때 인천은 전체 인구의 36%가 그 경제활동 인구로 활동하고 있어서 이거는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 종사자의 그런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종사자 3차 산업의 비율이 가장 높은데 종사자 수는 오히려 2차 산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는 제조업이 상당히 활발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인천이 조금 안 좋은 게 이 대기 환경,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있어서 2019년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인천은 이런 환경에 대한 어떤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인천은 뭐 고등학교나 중학교, 초등학교는 상당히 많지만 대학이 좀 다른 지역에 보다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인천은 전문대학이 4개, 교육대학이 1개, 대학이 6개 등이 있는데 인천의 규모에 비해서 대학의 규모가 좀 적은 것 같고요. 병원도 전체적으로는 3,300개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은 2,869개가 있습니다. 자, 공원 같은 경우도 인천이 좀 공원이 좀 부족한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도시공원이
있는데 그중에 근린공원이 80%를 차지하고요. 녹지도 있긴 하지만 인천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내 주요 도시와 비교해서 인천이 어느 정도의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인데요. 인천은 행정구역이 전국에서 제일 넓어요. 그 다음에 대신에 도시 비율은 좀 낮은 편에 속해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다른 주요 도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고요. 경제활동 참가율도 다른 지역보다 높고 생산 능력이나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서 그 산업의 어떤 고차원적인 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여져요. 근데 다만 좀 부족한 것은 인천 지역이 그 좀 관광 산업의 비율이 낮아서 앞으로 인천이 관광 산업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요. 인천은 지금 6대 도시랑 비교해 볼 때 6대 도시라 하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을 포함한 6대 도시인데요. 외국인은 그 중에 서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있어요. 인구 증가율은 유일하게 6대 도시 중에 인천만 그 플러스예요. 저기 심한 곳이 어디냐면 대전은 마이너스 0.95, 그 다음에 대구, 부산은 0.8, 마이너스 0.8, 0.87이기 때문에 부산, 대구, 대전의 인구 감소율은 상당히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자 비율을 볼 때 인천은 고령자가 전체적으로 23만 명인데 대구는 인천보다 인구가 적거든요. 거기는 37만 명. 그 다음에 부산은 62만 명. 상당히 많죠. 그 다음에 경제활동 인구를 보게 되면 대구는 되게 경제활동이 심각하게 낮아요. 인천은 165만 명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거기는 54만 명이에요. 인구가 차이가 50만의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이 경제활동 인구는 거의 100만 명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구가 얼마나 경제가 열악한지가 눈에 보입니다.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역 생산의 상황은 인천, 부산이 거의 차이가 없고 대구, 광주, 대전은 인천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인당 지역 총생산을 따져봤을 때는 인천이 서울은 이제 그 4,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인천이 3,000만 원, 부산이 2,700만 원, 대구가 2,300만 원. 그 다음에 광주, 대구도 2,700, 2,800이니까 제가 볼 때는 대구란 도시가 너무 좀 안타까워요. 볼 때. 예. 자, 인천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상위 계획들이 있는데 국토종합계획, 수도권 정비계획,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전국 항만 기본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항공정책 기본계획, 인천광역시 도시교통종합계획이 이거보다 우리 그 도시기본계획보다는 상위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국을 커버하는 게 있고 수도권 커버하는 게 있고 항만이나 철도나 항공은 전국을 커버하거든요. 그래서 그 커버하는 것도 상위 계획이고 인천광역시 도시교통종합계획은 이거보다 하부 계획인데 아무튼 이거와 영향이 있고요.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철도망인데요. 철도망이 인천과 연결되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인천 2호선 안양 연장, 그 다음에 서울 2호선 청라 연장, 그 다음에 서울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그 다음에 인천 신항선 이런 것이 앞으로 사업에 포함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이미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인천에 그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뭐 이런 것들은 지금 확정이 돼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갈수록 교통에 있어서는 많이 나아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부족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관광 산업에 대한 부분의 투자,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투자, 그 다음에 기후 변화에 대비한 투자 이런 것들이 좀 더 감안돼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은 뭐 책에 있긴 하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40년에 인천은 인구가 350만인 도시, 그리고 GDP로는 서울 다음으로 두 번째인 도시인데 서울, 부산이나 대구, 광주하고는 워낙 차이가 나는 도시가 될 것 같고요. 또 인천은 제조업이 지금 강한 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4차 산업에 관련돼서는
인천이 로봇이나 바이오, 소재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천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인천 도시 기본 계획의 자세한 내용을 계속 방송해 드릴 것이기 때문에 인천의 미래가 궁금하시다면 명품 변호사 TV 좋아요, 구독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 도시 기본 계획에 대한 첫 번째 계획에 대한 목적과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